해제하고 있는 해제의 종류에는 자 가볼게요. 1번 법정 해제가 있습니다. 해제 종류에는 두 번째 갈게요. 약정 해제가 있답니다. 그러면 민법상 해제권의 종류 몇 개 있다고요? 두 개. 하나 뭐 법정 해제가 있고 두 번째 약정 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럼 법정 해제가 뭐냐? 당연히 법률의 규정이긴 한데요. 법정 해제의 대표적인 것은 오늘 배웠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뭐 한다? 해제합니다. 이런 해제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법정 해제라고 부른다. 따라서 우리 시험에 법정 해제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따라서 강학상, 강의할 때 쓰는 용어로서 그 사유가 뭐라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걸 뭐라고 한다? 법정 해제라고 부른다. 그래서 해제가 돼버리면 배웠던 그대로 1번 언제부터 무효라고요? 소급적 무효다. 두 번째는 무효 중에서 무슨 의무?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고 또 별도로 뭐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요 소급적 무효다 보니까 누구의 권리를? 제3자의 권리를 뭐하지 못한다? 해야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법정해제 맞습니다. 아셨죠? 이번 시간에 뭘 배운다? 약정해제. 그러면 약정해제는 말 그대로 약속에 의한 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뜻 없어. 당사자가 뭐 했다면 앞으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뭐 한다? 해지하겠다고 미리 뭐 해놨다면 약속이 났다면 그걸 뭐라고 한다? 약정해제라 부른다고.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 보셔봐. 내용의 뜻을 자 보셔봐요. 갑이란 매도인과 을이란 매수인 사이에 예를 들어 볼게요. 9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뭐 했다고요? 매매 계약을. 그러면서 이제 가볼게요. 날짜를 넉넉히 더 볼게요. 9월 1일 날 계약서 쓰고 그리고 11월 1일 날 중도금을 주고 해를 바꿔서 1월 한 30일 정도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겨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9월 1일 계약할 때요. 계약서에 매도인이 양해를 구합니다. 실은 저한테 예를 들어 볼게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식이 하나 있는데 이 자식이 올해 고3이다. 지금 봐서는 대학을 들어갈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나 시험 봐가지고 요 중간이라도 제 고3인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경사가 발생하면 학교를 위해서 나 집을 못 판다. 그러니까 혹시나 내 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대학을 못 들어가면 그대로 팔겠는데 만일 혹시나 뭘 들어가 버리면 대학을 들어가 버리면 나 집을 못 판다. 양해를 구하니까 매수인이 뭐라 간답니까? 그렇게 하랍니다. 둘이 뭐 했어? 약속했다고. 그래서 뭐에다가? 단서에다가 뭘 달아놨다고요? 뭘 달아놨다고? if 만일 매도인의 누가? 자제분이 뭐하는 순간? 대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나 매매계약을 뭐하겠다? 해제하겠다라고 뭘 써놨어? 단서를 써놨어. 둘이 뭐 해가지고? 약속해가지고 언제? 계약한 날? 이해하시나요 지금? 그러다가 시간이 가가지고 중도 계약금 치렀습니다. 중도금 치렀어. 그리고 나서 실제로 진짜로 예를 들어서 12월 11일 날 이 갑의 아들이 대학교에 정시 합격했어요. 합격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라면 나중에 갑은 을과 맺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저게 뭐라고? 약정해지라고. 별뜻 없어. 당사자가 뭐 할 때? 계약할 때 처음부터 미리 뭐 해놨으면? 처음부터 뭐 했다면? 표현 잘 보셔봐. 약정 해제권을 뭐 해놨다면? 유보. 뭐라고요? 유보. 약정 해제권을 뭐 하고 있다고? 유보하고 있다고 지금. 이해하시나요? 약정 해제권을 뭐 하고 있다고? 가지고 있다고. 다른 말로 약정 해제권을 뭐 하고 있다면? 보류하면 훗날 사안이 발생하면 그걸 이유로 해서 계약을 뭐 하는 것을? 해지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약정 해제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렇게 되면 기다리는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네 뒤에 네 아들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 너 나한테 뭐 물어줍니까? 합의 뭐라 하냐면, 그러면 내가 그때 그렇게 되면 계약금 중도금 다 돌려주고 손해배상조로 내 1,000만 원 물어줄게 라고 하면 굳이 계약서 잘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둘이 엄마니 뭐 해놨어? 다 합의를 해놨어. 지금 이해하시나요? 지금? 그럼 따라서 약정해지를 하게 되면 요런 경우라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 왜?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이잖아. 근데 사안의 경우는 채무불이행은 없어. 지금 따라서 약정해제권은 당사자가 뭐하기 나름이라고? 약정하기 나름이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뭐에 관한 규정은? 법정해제 관한 규정은 정도를 일은 없어. 이해하시나요? 지금? 다시 약정해제는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요? 약정해제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셀 수 없이 수만 가지지. 이거 어떻게 정해 지금 이것을? 이건 법에서 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금 법정해제는 법률의 규정이니까 법에 나와 있어. 어느 경우에만 기분 나쁘다고 해제하지 말라고. 뭐의 경우에만? 채무불이행 경우에만 뭐 해라? 해제. 법에 명시하니까 무슨 해제지만 법적인 약정해제는 뭐라고? 당사자 간에 뭐니까? 약정이니까 법에서 규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정하시라고. 지금 의미하시나요? 지금 여기 그런 것이 약정해제인데 대표적인 약정해제가 이런 거랍니다. 철판 보세요. 집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라는 매도인과 을이라는 매수인 사이에 4월 1일 날짜에 두 사람 사이 1억 원에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용어 정리해 볼게요. 계약에는 크게 나눠서 계약의 종류를 낙선 계약이 있고, 낙선 계약 반대말이 요물 계약이라는 게 있답니다. 계약을 넓게 나누면 무슨 계약과 낙선 계약과 무슨 계약으로 요물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그럼 정리. 낙선 계약의 의미는 뭐냐면, 낙선 계약의 의미는 청약에 대응하는 뭐가 있으면, 승낙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그래서 낙선이에요. 다시 청약에 대응하는 뭐가 있으면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쉽게 표현하면 청약과 승낙이 뭐하면 일치하면 성립하는 계약을 뭐라고 한다? 낙선계약이라고 부른다. 이에 비해서 요물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일치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까지? 요물은 예쁜 여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물건이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뭐라고 한다? 요물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한번 보세요. 매매계약은 이게 낙선계약이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냐, 그런 계획입니다. 매매계약은 낙선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잠깐 혹시 법조항 있으시면 법조항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오늘 유인물은 없는데 법조항을 좀 보시면 568조 정도, 죄송해요, 563조 찾으셨어요? 제목이 뭐예요? 매매의 읽어볼게요. 시작. 법조항 읽어보니까 매매계약은 어쩌고저쩌고 약정하면 효력이 생기나요? 뭔만 하면 돼? 약정만. 뭔만? 약정만. 따라서 매매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요? 낙선계약입니다. 따라서 요 목적물 있을 필요 없어요. 뭐하고 뭔만? 청약과 승낙만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 무슨 계약? 낙선계약입니다. 매매 무슨 계약? 낙선계약. 이해하셨나요 지금? 끝. 그런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요, 매매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요? 낙선. 따라서 법적으로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어요. 매매계약은 무슨 계약이므로? 낙선계약이므로 법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쉽게 표현할게요. 제가 1층 편의점 가서 담배 사는 것도 일종의 매매계약 아닌가요? 담배 살 때 매매계약 맞잖아요. 4,500원짜리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일단 450원 계약금 지급하고
3초 뒤에 중도금 한 2,000원 지급하고 또 한 10초 뒤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합니까? 그냥 바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매매 계약할 때는 계약금을 지급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지금처럼 덩치가 뭐한 것들, 큰 것들은 계약금을 지급하는 게 보통 아닌가요? 그러면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므로? 낙성 계약이므로 법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계약금을 지급한 이유는 뭐 있어? 왜 지급하는 거야? 계약금 지급한 이유. 일단 증거다. 계약했다 뭐라고? 증거로 주는 거라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할 때 계약금을 주면 이 계약금을 주는 것을 우리가 민법에서 이걸 별도의 계약금 계약이라고 따로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정리.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므로? 낙성 계약이므로 계약금을 법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계약금 계약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질문. 갑과 을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뭐 했다면? 지급했다면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은 몇 개 있다고요? 2개 나옵니다. 첫 번째 무슨 계약이 있고? 매매 계약이 있고 두 번째는 계약금 계약이 있습니다. 매매 계약이 줍니까? 계약금이 줍니까? 매매 계약이 무슨 계약이고?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이 종된 계약입니다. 항상 기억하셔. 따라서 매매 계약은 계약금 계약의 주된 계약이다. 시험 지문에 매매 계약은 주된 계약이라고 안 나올 거라고. 왜 안 나오냐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내는 거지. 그냥 무조건 매매 계약을 주된 계약으로 부를 수는 없어. 뭐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매매 계약은 계약금 계약의 주된 계약이다. 귀 좀 열고 다시 역으로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다시 매매 계약은 계약금 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이해하셨어? 시험지 단순하게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라고 나올 일은 별로 없다고. 왜냐하면 이건 비교 대상이 없잖아 지금. 따라서 매매 계약은 계약금 계약이 무슨 계약이고? 주.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 주종입니다. 그럼 따라서 매매 계약인 주된 계약이 표현 잘 보셔봐. 실효. 다른 말로 뭐가 돼버리면? 무효돼버리면 무슨 계약도? 종된 계약이 무슨 계약도? 계약금 계약도 당연히 뭐라고요? 실효돼. 운명을 같이 해. 주종은 운명을 뭐 하니까? 같이 하니까. 따라서 매매 계약이 무슨 뭐가 되면? 실효되면 무슨 계약도? 계약금 계약인 종된 계약도 뭐 한다? 실효됩니다. 두 번째.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인데 비해서? 낙성인데 비해서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계약금 뭐 한다? 지급한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만큼은 민법의 예외적인 요물 계약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얘기로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비교하셔야 돼.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고? 주된 계약. 매매 계약은 낙성인데 비해서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고? 종된 계약이고 무슨 계약이다? 요물. 양자는 그렇게 비교하시면 왜 기억을 하시면 되고. 계약금 계약은 왜 요물 계약이라고요? 반드시 계약금 지급하셔야 한다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금 계약이 아니니까. 따라서 반드시 계약금이라는 물건을 지급한다 의미에서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 요물 계약. 뜻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그러면 계약금을 주는 이유는 뭐라고? 이유는 그래서 계약금을 주는 이유는 무조건 계약금을 증약금으로 봅니다. 뭐로 본다? 그럼 증약금은 뜻은 뭐야? 계약했다 뭐다? 증거다. 두 번째, 계약금은 무조건 해약금으로 우리 법은 추정합니다. 계약금은 무조건 뭘로 본다? 해약금. 그럼 보세요. 해약금은 제가 풀었으면 해제를 약속하는 금액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은 계약금 왜 준다고요? 1번 남들이 주니까. 나도 줄 수 없다. 무조건 준다. 아니면 해약금으로 알고 준다. 계약금 왜 주는 거야? 뭔 소리야? 무조건 주지. 무조건 남들 주니까 주는 거지. 남들 준다니까. 그런데 우리 법은 계약금을 주는 순간 뭘로 추정한다고요? 해약금으로 뭐 한다? 추정. 그러면 해제를 약속하는 뭘로? 금액.
여러분은 실제로 계약금을 줄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뭐 하지 않았어도, 약속하지 않았어도 약속이 된 것을 뭐 하겠다고 추정하겠다고, 계약금으로. 이해하시나요 지금? 그래서 요 얘기입니다. 전형적인 약정해제가 오늘 배우는 뭘 지급했을 때,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이걸 우리는 앞으로 편의상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약정해제라고 부를 거라고. 따라서 뭐에 의한 해제?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법정해제와 구분하기 위해서 넓은 의미에서 약정해제 하나의 예가 뭐라고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물론 오해하지 마셔. 무조건 약정해제가 계약금에 의한 해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약정해제의 경우의 수는 뭐라고요? 수십만 가지가 있다고. 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그래서 이제 읽어볼게요. 그래서 페이지 수는 유인물 페이지 어디 있냐면 8페이지. 8페이지 보세요. 565조 나와 있죠. 제일 위에. 해약금 있나요? 제목이 뭐예요? 해약금. 읽어볼게요.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한테 뭐 했다면, 교부한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 일명 누구? 매수인은 이를 뭐하고? 포기하고, 수령자 누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뭐하여?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동그라미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이런 해제를 뭐라 한다? 약정의 칠판. 뭐라 한다? 계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부릅니다. 이런 해제를 뭐라 한다? 약정해제 내지는 뭐라 한다? 계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합니다. 끝. 그러면 칠판 보셔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하기 위한 요건. 첫 번째 1번 뭐 할 때까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두 번째 교부자. 돈 준 놈인가요? 교부자 일명 누구? 매수인은 계약금을 뭐해서? 포기했다 먹어라 라고 포기해서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받아먹은 쪽 누구? 수령자. 수령자는 계약금의 몇 배를? 배액을 뭐해서? 상환해서 계약을 뭐 한다고요? 해제하는 것을, 이걸 뭐라 한다? 계약금에 의한 해제 내지는 뭐라 한다? 약정해제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아무 이유 없어. 그냥 뭐하기 전까지. 뭐하기 전까지? 이행 착수하기 전. 쉬운 말로 표현할게요. 매매계약의 경우에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입니다. 우리 판례는 중도금의 지급을 뭘로 본다고요? 이행의 착수로 봐. 이행에 착수하기 전, 다른 말로 뭐 하기 전까지?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 아무 이유 없이 누구라면? 매수인은, 다른 말로 누구? 교부자는 계약금을 뭐해서? 포기해서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받은 쪽 누구? 수령자 누구? 매도인은 계약금 몇 배를? 2배를 상환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걸 뭐라 한다? 이런 해제를 약정해제 내지는 뭐라 한다고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부른답니다. 다시 별뜻 없어요.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뭐 하기 전이라면, 이행 착수하기 전이라면, 여러분 죄송해요 표현이 하고 싶은 대로 누구든지 누구도, 매수인도 내지는 매도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매수인의 입장은 계약금 뭐하고?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해서 해제하는 걸 뭐라 한다? 이것을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 내지는 약정해제권이라고 부른다고. 이해하셨나요 지금? 따라서 여러분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뭘 지급했으면, 계약금을 지급하는 순간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냐면 누구든지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계약금을 뭐 하는 순간, 지급하는 순간 여러분은 누구든지 뭘 가지고 있다고? 약정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약정해제권을 뭐 하고 있다가? 보유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해하시나요 지금?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보셔봐.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계약금을 뭐 했다면?
지급했다면 여러분은 일단은 뭐를 가지고 있고 약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훗날 매수인 등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여러분은 법정이 가지고 있네. 훗날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이런 경우라면 뭘 지급했으면 계약금을 지급하는 순간 여러분은 최소한의 약정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훗날 만일에 매수인이 뭘 지급하지 아니하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뭣도 행사할 수 있어? 법정 해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제 얘기 한번 들어보셔봐. 약정 해지권의 유보는 제일 어려워요. 법정 해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친다가 옳은 지문이에요. 미치지 아니한다가 옳은 지문이에요. 자, 다시 천천히 이거 쓰기 전에 1분 전으로 돌아갈게요.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여러분은 일단 최소한의 무슨 권리는 약정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훗날 매수인이 중도금을 불이행하게 되면 여러분 매도인은 그 계약을 법정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뭘 가지고 있어도 약정 가지고 있어도 훗날 법정 해지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으니까 영향을 미친다가 옳은 지문이야, 미치지 않는다가 옳은 지문이야? 미치지 아니한다가 옳은 지문이야. 이렇게 하면 틀렸어요. 가장 어려워. 그럼 따라서 뭘 수수했어도 계약금을 지급했어도, 표현 잘 보셔봐. 저 어려운 얘기를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도 채무불이행을 이뤄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O야 X야?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도 채무불이행을 이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X. 그러니까 별 아무 뜻도 없어. 그냥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중도금 안 주면 계약 해제하시라고. 다만 여러분한테 뭔가 헷갈리게 하려고 뭘 집어넣어놨어? 계약금 지급.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쉬운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 앞에 집어넣어. 뭐라고?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그럼 계약금을 주면 해제 못할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 따라서 계약금을 뭐 했어도 지급했어도 훗날 채무불이행을 이뤄 법정 해제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양자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그러면 질문. 약정 해제,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단독행위야? 아니면 계약이야?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단독행위야? 아니면 계약이야? 단독행위지. 뭐하기 전이라면, 이행 착수하기 전이라면 교부자는 수령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제하시라고. 따라서 넓은 의미 해제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전형적인 무슨 권리이고 형상권이고 전형적인 무슨 행위라고요? 단독행위다. 끝말이 뭐다? 해제다. 다음 질문. 계약금에 의한 해제하면 언제부터 무효인가요? 당연히 소급해서 무효지. 해제니까. 뜻이 뭐니까? 해제라고. 다 배웠던 해제라고. 두 번째. 원상 회복 의무는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뭐 한 게 없어. 뭐 하기 전이라고? 이행을 하기 전이라고. 이행하기 전이니까 뭐 준 게 없잖아. 준 게 없으면 뭣도 없애야 돼. 받을 것도 없애야지. 구분하셔야 돼. 법정해제와 약정해제는 똑같은 해제니까 소급정 무효인 것은 매한가지이지만 효과가 천양지차입니다. 법정해제는 무효가 됐을 때 무슨 의무 발생한다고요? 원상 회복이 발생하지만 그것이 뭐에 의한 해제라면? 계약금에 의한 해제라면 뭐하기 전이므로 뭐 준 게 없어 지금. 따라서 무슨 의무는? 원상 회복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런 경우라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손해배상 청구 안 돼요.
왜? 왜? 받아 먹었잖아. 계약금 받아 먹었잖아. 투입 먹었잖아. 그래서 법정 뭐돼요? 565조. 565조 2항. 2항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라면 적용하지 아니한 나와 있죠. 그럼 551조가 뭔지 한번 볼까요? 앞으로 가셔가지고 551조가 뭔지. (551조) 해제의 의사표시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와 있잖아. 그럼 아까 봤던 요 얘기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었다. 근데 요 규정이 어디라면 계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라면 적용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키워드 계약금에 의한 해제했다면 이때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항상 물어보는 지문이 잘 보셔야 돼. 시험은 저는 강사니까요.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해제의 종류를 두 가지 설명하지만 시험은 절대로 이렇게 안 줍니다. 뭔만 줄 거라고요?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고 줄 거야. 그럼 앞에 얘기가 그 사유가 뭐라면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라면 무슨 해제임을 법정 해제를 눈치채가지고 그래서 효과가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소급적 무효, 원상 회복 의무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 근데 그 지문이 해제할 수 있는 단서가 해제의 뜻이 교부자가 계약금 뭐하고 포기하고 뭐했거나 해제했거나 수령자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서 해제한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아 이것이 무슨 해제구나. 약정 해제거나 놓치면 그러면 따라서 소급적인 무효인 것은 매한가지이지만 무슨 의무나 원상 회복이나 내지는 별도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다시 한번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시험 지문에 법정 해제, 약정 해제 풀어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뭔만 할 수 있대. 해제할 수 있다. 요렇게만 나오니까 그 앞에 이유가 뭔지를 잘 보셔야 한다고 지금. 따라서 법정 해제의 효과와 약정의 차이점은 다시 한번 비교하셔가지고 정리해 두시면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이제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판례를 다 읽어볼게요.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밑줄 뭐 되었나요? 수수. 그럼 계약금이 수수되었다는 얘기는 계약금 주고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경우에 계약금을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쉽게 표현해 볼게요.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매도인이 먹습니까? 돌려줘야 합니까? 그거 물어보는 것 같아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칠판 보셔요. 이제 의미를 설명할게. 자 보세요. 계약금의 법적 성격은 계약금은 무조건 뭐라고요? 증약금이다. 계약금은 무조건 뭐다? 해약금입니다. 계약금은 무조건 뭐고? 증약금. 계약금은 무조건 해약금 맞아요. 근데 계약금이 이게 위약금이냐? 그래 말 자체로 위약금은 뭐예요? 약속을 위반한 것에 대한 벌금 아닌가요? 위약금이냐?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계약금은 위약금일 수 있고 아닐 수 있답니다. 요건 따져봐야 돼. 따져봅니다. 그래서 봅니다. 뭔 얘기냐면 자 보세요.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4월 1일 날 1억 원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매수인 우리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수수 주고받았대요.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훗날 5월 1일 날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서 훗날 이 계약이 뭐 되면 해제가 되면 소급적 무효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 얼마? 1,000만 원은 매도인이 먹습니까? 돌려줘야 합니까? 그런 문제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을 할 때 4월 1일 보니까 if 특약 당구장 표시를 해가지고 뭐 돼 있냐면 만일 매수인이 계약을 뭐하면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몰취하고 만일 누가 매도인이 계약금 뭐하면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의 몇 배를 배액을 상환한다라고 단서조항에 써져 있다면 이것은 뭐라고요? 위약금이 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럼 이건 뭐고? 위약금. 이런 단서조항이 없으면 위약금이 아니라고. 무슨 얘기 하시나요 지금? 대부분 부동산 중개문자의 대부분 요게 문서화되어 있긴 하지만 꼭 문서화되어 있을 필요 없어. 따라서 이 약정이 있으면 이건 뭐고?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위약금 아니라고. 이해하시나요 지금? 여기서 문제. 그러면 요런 약정이 있으면 요 계약금 뭐라고요? 위약금이고 약정이 없으면 위약금 아니다. 따라서 지금 판례 2번은 뭐냐면 요 계약서에 요 약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약정이 없으니까 위약금이 아니므로 누구는?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어떻게 하라고? 돌려주라고. 다만 뭐가 있다면 이런 특약이 있다면 먹으시라고. 그 얘기가 뭐라고요? 판례 2번이라고. 이해하시나요 지금? 칠판 어렵습니다 지금. 그 다음 우리가 처에 배울 텐데요. 이 위약금은 성격이 보세요. 위약금은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드라마 보세요. 하나는 손해배상액에 예정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위약 버릴 수 있어요. 잠깐만. 계약을 할 때 약속을 어겼을 때 금액의 성격이 종류가 몇 가지 나온다고요? 두 개. 하나 뭐? 손해배상액의 예정. 두 번째는 위약벌이라고. 그러면 잠깐 손해배상의 예정은 뭘까요? 예정은 잠깐만 자 볼게요. 한번 들어보셔봐. 여기가 또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요. 어제 그 베트남 축구 보느라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여러 생각이 들다가 좀 잠을 좀 늦게 잤어. 한 새벽 4시간 잔 것 같아요. 그리고 4시에 정도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진짜로 보통 한 7시에 일어나는데 오늘 아침에 7시 50분에 일어났더라고요. 7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일요일이라 그러긴 했는데 순간 고민했어요. 눈 오고 갈까 말까. 아이씨 몇 명 올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이 안 돼. 돈이 무료잖아. 무료. 고민했어요. 갈까 말까. 그냥 이렇게 아프다고 할까. 자, 가볼게. 박문각이라는 저희 회사와 제가 설신제가 강사가 강의 계약을 제가 강의 계약을. 그럼 저는 일종의 누굽니까? 채무자. 맞죠? 그리고 여러분 박문각 쪽에 회사 여러분이니까 채권자 맞나요? 그럼 저는 강의 애들 뭐 있나요? 채무 있죠. 근데 오기 싫어가지고 뭐라고요? 빵꾸 낸 거야 지금.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럼 여러분 손에 얼마 있어? 얼마 있냐고? 얼마?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액을 증명하셔야 돼요. 여기 증명이 쉽지 않다고. 절대로 쉽지 않아. 꿈같은 이거 어찌 보면 이거 꿈같은 얘기야.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지만 손해를 증명할 길이 없어. 어찌 보면. 잠깐만. 우리 박문각 평생 회원 얼마라고요? 1년. 평생은 너무 길다. 너무 짜야 되니까 1년짜리 1년 얼마? 79만 원? 좋아. 79만 원. 온라인 기준은 79만 원. 365일 동안 79만 원인가요? 그렇죠? 그럼 일당 얼마란 얘기야? 얼마 계산 해봐요. 얼마 하루당. 이런 거 할 때만 항상 제가 좀 약간 짜라지는데 하루당 얼마야 그러면? 2,000원 정도, 2,600원인가 돼. 2,000원. 얼마나 내가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당 얼마? 2,500원. 24시간, 하루 24시간인가요? 24시간이잖아. 그럼 저는 시간당 얼마짜리 강의하고 있는 거야? 90원?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대충 보니까 한 100명 있다고 하면 저한테 얼마 청구하면 돼? 9,000원? 좋아, 9,000원. 이론적으로 이래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빵꾸 냈으면 9,000원 청구하시기 저를 찢어주고 싶겠어.
심정은. 찢어지고 싶겠죠? 마음 같은 사람 얼마나 10억 총알 10억. 근데 이게 심정일 뿐이야. 심정일 뿐이야. 증명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처음부터요. 당분간 제가 계약을 했어. if 만일 네가 개인적인 불성실로 인하여 강의를 빼먹으면 하루당 100만 원씩 물어. 언제? 계약할 때. 그러니까 채무 물량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미리 얼마를 정했다고요? 100만 원. 이게 일종의 뭐라고요? 손해배상 예정이야. 실제로 손해배상은 실제로 뭐가 발생했을 때 채무 물량이 발생하면 채무액을 뭐해서 증명해 청구하는 건데 손해를 증명할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려우니까 눈 감고 얼마로 못 박아갔어? 100만 원. 요게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그럼 손해배상액을 뭐 했으면? 예정했으면 당분간 회사는 제가 하루 무단결근을 하는 순간 이런 거 79만 원에 36만 원 이런 거 계산할 필요 없이 무조건 얼마를? 100만 원 청구한다고. 요게 일종의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이해하시나요 지금? 그래서 우리 법은 무슨 약정이 있으면?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해줘요. 다시 일반적인 무슨 약정은? 위약금의 약정은 뭘로 추정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뭐한다? 추정. 그래서 법조항 좀 잠깐 있으면 찾아볼게요. 법정 찾습니다. 394조. 죄송해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398조. 398조 보니까 398조 보면 제목이 뭐예요? 손해배상의 예정 중에 보기 3항 외울게요. 무슨 약정은?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뭐한다? 추정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칠판 보셔봐. 자, 칠판 보셔봐. 위약금은 일반적으로 잘 보셔봐. 뭐일 수 있고 손해배상의 예정일 수 있고 아니면 뭐일 수 있다? 위약벌일 수 있다고. 잠깐만. 위약벌이란 단어는 들어보신 분 손. 어디서 들어봤어? 103조 할 때 많이 103조 할 때 반사회적 할 때 일반적 위약벌 약정은 103조 위반 아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위약벌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뭐다? 무효다. 따라서 칠판 보셔요. 위약금은 성격에 따라서 뭐일 수 있고 손해배상액 예정일 수 있고 아니면 위약금은 위약벌일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리 법은 뭘로 추정하겠다고?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뭐한다? 추정합니다.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 자,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다고요? 계약금. 그러면 일반적 계약금은 위약금이다 아니다 따져봐야 한다. 따져봐라.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까 이런 단서조항이 있다면 즉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계약금은 뭘로? 위약금으로 보는 거 맞죠? 그 위약금이 뭘로 가버리면 손해배상 예정이라면 이때는 이거 먹고 떨어지면 돼요. 1000만 원 먹고 2000만 원 먹으면 이게 일종의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그런데 그 계약금이 위약금 맞는데 계약금이 위약금 맞는데 그것이 뭐가 돼버리면 위약벌 돼버리면 이때는 별도의 손해배상 또 들어가면 돼. 이건 벌금이니까 번칙이니까. 그래서 계약금이 뭐인 경우라면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그 계약금이 뭐라면 손해배상액이 예정이라면 이때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 안 돼요. 왜? 이게 손해배상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확인하시고. 그래서 성격이 위약금의 성격에 따라서 경우에서 몇 가지? 2개. 하나 뭐? 손해배상 예정일 수 있고 아니면 위약벌일 수 있지만 우리 법은 398조 3항에서 위약금을 뭘로? 손해배상액으로 예정으로 뭐한다? 추정. 그럼 가장 쉽게 틀리면 좀 만들어 볼게요. 칠판 보세요. 만약 시험 지문에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이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OX.
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을 취향한다. OX. X지. 왜? 계약금이 위약금인지는 따져봐야 돼. 다만 무조건 뭐는?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을 뭐한다? 추정. 그런 맥락에서 확인하시면 그 맥락의 의미가 2번이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좀 어렵긴 합니다만 좀 들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 가볼게요. 2번. 민법 568조 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 일방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고 국한화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 계약 이행에 전혀 착수한 바 없다 할지라도 매수인이 밑줄 뭐 했나요? 중도금 지급. 칠판 보세요. 그러면 뭘 지급했으면? 중도금을 지급했으면 누구도? 매도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없고 해지할 수 없고 누구도?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쌍방 다 해지할 수 없다고. 누가?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을 뭐 했다면? 지급. 따라서 이행을 했다면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도 아니면 이행에 전혀 착수한 바 없는 매도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맥락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3번 갈게요. 매도인이 민법 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피해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야 할 것인 바 여기서 이행에 착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잔대금을 준비하고 등기 절차를 밟기 위하여 등기소에 동의를 촉구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표현 잘 보세요.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 이행기 약정이 있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채무 이행기 전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밑줄 이행기 전에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 같아. 들어만 보셔봐. 3번 지문의 키워드는 뭐냐면 자 보셔요. 땅을 하나 사고 팔았는데 1억에 사고 팝니다. 그래서 계약금 지급하고요. 4월 1일 날 6월 1일 날 중도금을 주기로 하고 7월 1일 날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넘겨받기로 했는데 문제는 4월 1일 날 계약할 때는 이 토지가 시가가 1억이었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요. 요 땅값, 요 토지가 뭐 재개발된다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소문이 들린 날로부터 막 자고 일어나면 1,000만 2천만 올라가 있어 지금 상황이. 그러면 원래 중도금을 치고 한 날 언제라고요? 6월 1일이라면 그때 누구는 매수인은 그 전에 4월 28일 날 뭘 지급해버리면 중도금 지급해버리면 이때는 더 이상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뭐하기 전이어도 이행기 전에 미리 뭐 했다면 중도금 지급했다면 계약금에 의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맥락의 의미가 판례니까 3번이니까 뜻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4번 와서 볼게요. 4번은 읽어보시고 차후 해볼죠.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만 수수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밑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뭘 받았다? 관할관청 허가 받았다. 그 사정만 가지고는 이행에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관할관청의 뭐는? 허가는 우리 판례가 뭘로 보지 않는다? 이행의 착수로 보지 아니하니까 계약금에 의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다시 관할관청의 뭐는? 허가는 뭘로 보지 않는다? 이행의 착수로 보지 아니하니까 따라서 매도인도 매수인도 계약금에 의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맥락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5번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이행을 최고하고 자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뭐 했나요? 제기했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 판례는 뭘로 보지 않는다고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매매계약을 계약금에 의한 해지할 수 없다라고 나오면 틀렸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것만 가지고 뭘로 보지 않는다? 이행에 착수로 보지 않습니다. 6번 별표. 매매 당사자 간의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해지 의사표시 외에 계약금의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공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공만 하시면 되고 굳이 매수인이 계약금의 2배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법원에 공탁까지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7번은 별표 1000개. 올해 나오면 이거예요. 읽어볼게요.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 수령자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입니다. 부동산 중개 실무에서 주로 발생한답니다. 갑이란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내놨습니다. 자기 아파트인데요. 시세보다 한 2천만 원 싸요. 그래서 여러분 매수인이 이 아파트를 사고 파는 3억 원에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통상적인 3억에 대한 대금이면 계약금 얼마 줘야 돼요? 10% 준가요? 3천만 원의 계약금을 현실적으로 하루에 마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물건을 잡아두기 위해서 3천만 원의 계약금을 주기로 하고 가 계약서 쓰려고요 300만 원을 지급했답니다. 이해하셨나요? 뭐 하기 위해서? 물건 먼저 잡으려고. 약정 계약금은 얼마고? 3천. 실제 받은 계약금은 300. 그러면 훗날 갑이라는 매도인이 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려면 얼마를 돌려주고 해지합니까? 6천 돌려줘야 돼요? 아니면 받은 실제 매매 대금 600 돌려주셔야 돼? 그래서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뭐라고요? 실제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무슨 계약금? 약정 계약금의 배액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따라서 실제 지급된 계약금의 배액이 아니라 무슨 계약금의?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서 시험에 나오면 올해 나온다는 7번밖에 없으니까 7번 정도만 정리하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 자, 단답형 문제 풀고 밥 먹을게요. 자,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옳은 지문.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죠. X. 3번. 매매 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맞죠? 3-1번. 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특약이 있다면 손해배상의 예정이 맞지만 특약이 없다면 손해배상 예정 아니에요. 그다음 3-2번.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특약이 없는 이상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실제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실제 오타예요.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매도인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옵니다. 자, 4번.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오지. 계약금은 무조건 뭐라고? 해약금 추정한다고. 5번. 매매 해약금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대차에도 추정됩니다. 이유는 매매나 임대차가 다 유상이기 때문에 유상이라면 다 추정됩니다. 5번은 옵니다. 자, 6번. 매수인이 중도금 뭐 했나요? 지급했나요? 다른 말로 뭐 했어요? 이행에 착수했다면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5. 맞죠? 7번. 이행기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없다면 그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5. 맞죠? 8번.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다. 5. 페이지 넘어갑니다. 9번. 매수인의 해약금의 기한 해지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O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니까 X예요. X인데 왜? 계약금에 의한 해제라면 지웠지만 손해배상 청구 안 된다고. 법정 해제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지금은 키워드가 뭐라고요?
계약금에 의한 해지잖아. 해약금에 의한 해지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틀렸지 지금. 해제권이 무슨 해제권이야? 약정 해제권이잖아 지금. 해약금만 해제니까 무슨 해제라고? 약정 해제니까 별도로 배상을 청구 못한다고 틀렸다고 지금. 자 10번.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오해예요.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배웠던 565조 해약금에 관한 규정이 무슨 규정? 임의규정. 따라서 해제권 행사하지 않기로 뭐 했다면? 약정했다면 더 이상 해제권 행사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옳은 얘기고. 11번. 매도인이 해제권 행사한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매수인에게 제공하기 전이라도 해제 의사표시가 매수인에게 도달한 때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OX. 그럼 칠판 보셔.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효과가 뭐 하려면 발생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겨부자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 뭔만 하면 돼? 의사만 표시하면 효과 발생하겠죠. 근데 수령자 입장은 해제하겠다 의사만 표시하면 돼? 뭐 줘야 돼? 배액 줘야지. 그래서 틀렸지. 지금 뭐 하지 않고 돈을 안 주고 해제하면 뭔 해지냐고 이것이. 돈은 줘야죠. 지금 누구 물어보는 거야? 매도인. 따라서 매도인은 뭐 하셔야 돼? 돈은 내놓고 해제하지.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돈도 안 주고 해제하면 뭔 해지냐고. 돈 제공하시라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11-1번. 금방 답이 나오나요?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해제 의사표시 외에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 제공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 틀렸죠? 공탁할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고. 12번.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OX. 그럼 쟁점이 뭐냐면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행의 착수야 이행의 착수가 아니야. 이행의 착수가 아니다고 입고 왔잖아. 이행의 착수가 아니니까 해약금에 의한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행 착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O입니다. 13번. 해약금에 기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원상회복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O. 맞죠? 해약금에 의한 해지에서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O. 맞고. 14번. 토지거래가 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밑줄 거래허가를 받았나요? 거래허가를 받았으면 이건 이행의 착수다. 이행의 착수가 아니다. 이행의 착수가 아니니까 다른 약정이 없다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틀렸습니다. X. 자, 그 다음 15번.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기를 지키지 않자 매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였음에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죠? 다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사례형까지 좀 풀어볼게요. 좀 풀어봐야 또 밥 먹고 편할 것 같아서. 사례형 1번.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합니다. 다음 중 틀린 겁니다. 답을 찾아보세요. 한번. 너무 오래 읽어. 4번이잖아. 1번. 갑과 을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 가능하죠? 2번. 계약금 계약 종된 계약이죠? 3번. 을은 중도금 지급했나요? 해지 안 되잖아. 여기까지 읽는데 몇 초 걸리라고요? 10초. 끝났잖아. 그럼 4번 읽었지? 읽었지? 4번. 을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 무슨 해제? 약정 해제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4번이 정답. 5번. 갑과 을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했다면 더 이상 해제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565조 해지권에 관한 규정.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보시면 되겠고. 자, 2번. 틀린 걸 찾아보죠. 앞에서 OX 다 보고 왔어. OX에서. 몇 번? 4번 틀렸네. 아니, 아직도 1번 읽고 있으면 좀 힘들어. 4번. 토지거래가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가 왔나요? 거래에 관한 이행에 착수를 보지 않으니까 다른 약정이 없다면 매도인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봤던 얘기 보시고. 자, 3번 와서 보죠. 3번. 2014년 5월 1일 갑은 그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월 11일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합니다. 다음 중 설명은 틀린 겁니다. 금방 나왔네. 1번. 계약금 계약, 낙성 계약, 요물 계약. 틀렸네. 2번. 계약금은 해약금 추정하죠. 맞죠? 3번.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갑은 계약금 약정을 해지할 수 있겠죠. 안 줬으니까. 자, 4번. 중도금 지급했다면 계약 해지할 수 없죠. 5번. 중도금 잔금을 지급했지만 갑의 소유권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을은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이 해제는 무슨 해제야? 법정 해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보시는 것처럼 해제가 약정 해제, 법정 해제가 표시가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 그 해제가 무슨 해제인지는. 근데 5번 지문은 무슨 해제라고요? 법정 해제지. 그래서 보시고. 우리 시험 기출문제 보죠. 4번. 옳지 않은 것. 1번. 계약금은 요물계약 맞나요? 2번. 칠판. 2번. 지웠는데요. 위약금이 손해배상에 뭐라면? 예정이라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위약금이 뭐임인 경우라면? 위약벌이라면 이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 얘기가 보기 2번이야 지금. 우리 시험 기출. 2번 모셔봐. 계약금이 무슨 성격? 위약, 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위약벌이니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2번 그 얘기니까 보시고. 페이지 넘어갑니다. 3번 틀렸나요? 계약금 계약은 주계약과 독립된 계약이긴 하지만 주종이었죠. 따라서 주계약이 뭐 되면? 취소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3번이 답이고. 4번. 계약금에 의한 해제라면 원상 회복은 발생하지 않죠. 5번은 각자 좀 읽어보시고. 자, 5번. 읽기 싫어집니다만 읽어볼게요. 2015년 2월 5일 갑은 을에게 자신 소유의 X주택을 대금 1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000만원 수령하였고 중도금 7천만원은 2015년 2월 25일 X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겨부함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그리고 남아있는 잔금을 소유 훗날 3월 5일날 지급받기로 합니다. 2015년 2월 25일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하고 매수인 명의로 X주택의 소유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훗날 4월 15일 날 매도인 갑은 매수인의 잔금 2천만원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뭐 했다? 해제했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번인지. 찍더라도 1번은 찍으면 안 돼. 해약금에 기준되는 것은 약정 계약금이다 아니면 실제 지급받은 계약금이다. 약정 계약금이니까 2천 줘야지. 왜 1,000만원 줘? 1번은 찍으면 안 돼. 약정 계약금은 얼마이고 1,000만원. 실제 받은 계약금은 500이라면 얼마를 돌려주시라고? 2천 돌려줘야지. 근데 지금 1,000만원이 틀렸잖아요. 1번 찍으면 안 돼요. 다음. 저 보세요. 작년 나왔던 기출이 뭐라고? 채권의 양수인은 보호되는 3자가 아니다. 그러나 누구는? 가등기 권리는 3자가 맞죠? 3번이 답이네.
3번 보셔봐. 2015년 3월 1일 정의 을과 X주택에 대하여 매매 예약을 하고 그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보조를 해서 뭘 마쳤다고요? 가등기 마쳤다면 매매계약이 뭐 되어도 해제되어도 정은 매매계약에 기해서 소유권 번등기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얘는 3자 맞으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2번을 보시면 각설하고 채권을 가압류했잖아요. 그럼 얘는 단순히 누구라고? 채권자니까 3자 아니라고. 틀렸고 4번 보시면 4번은 뭐냐면 을 명의의 등기 말소 전에 2015년 4월 2일 을로부터 X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여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갖춘 임차인은 매매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밑줄 알았대요. 그럼 얘 보호돼 보호 안 돼? 얘는 보호 안 되지. 악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키워드는 뭐라고요? 해제 전이야 해제 후야? 해제 후지. 해제 전이라면 선악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 근데 여기는 해제 후 뭐 하기 전에 등기 말소 전이잖아 지금. 따라서 이때는 선이야 보고 악의는 보고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요거 틀렸고 5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사례형 문제에서 나오면 3번 정리.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의 가등기 권리자 3자 맞습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판례 1번. 판례 1번 계약금의 지금 보기 5번에 1번 지문 기억하시라고. 계약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약정 계약금이지 실제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는 거. 워낙 중요한 판례를 보여주니까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계약금 관련 얘기 끝났습니다. 보시고 좀 쉬었다가 식사하시고요. 2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